이 케이크 차라리 시멘트로 반죽한 게 더 낫겠다. 그럼 최소한 맛이라도 안 느껴질 거 아냐. 그 정도는 접시에 담기 전에 분명히 맛을 봤는데. 그야 이건 너희 작품이 아니니까. 사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접시를 바꾼 적이 없어. 이질적인 맛이 케이크 시트와 크림층 사이에서 나는 걸 보면 누군가 요리 도중에 손을 쓴 거야. 즉,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지. 죄송해요. 저 협박을 당해서. 사바나 셰프님이 저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해, 모니카. 말했잖아.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추궁하고 싶었다면 대결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을 거야. 곤란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숨길 필요 없어. 전 사실 그때 실수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거 아마 저일 거예요. 안전사고? 잠깐, 형광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날 문제의 식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아마도요. 그날 매입 담당자가 저랑 사바나 셰프님이었거든요. 제가 검수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 있는 식자재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실수였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고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바나 셰프님께 그랬구나. 그래서 사바나가 네 약점을 쥐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셰프님께 미움받기 싫었을 뿐인데 결국 더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 정말... 고작 그거였어? 네? 난 메로피드 요새에 얼마 살지도 않았어. 게다가 드브로 호텔을 떠난 데엔 그 일 외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일로 미안해하는 건 푸아그라를 구울 때 기름을 붓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돌아가면 바네겜 씨에게 몇 달치 업무 평가를 깎고 문제의 식자재의 유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려선 안 돼. 알아들어? 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 사바나가 왜 협박까지 해가며 비전서 원본을 손에 넣으려고 했는지 아는 거 있어? 이건 증거는 없고 단순히 제 추측... 나는... 에스코피의 셰프님이 떠난 후로 드보르 호텔의 맛이 변했다고 손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호텔의 간판 메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대결 때도 예전과는 맛이 조금 전문적인 미식가나 단골 손님이 아니라면 알아채지. 사바나 셰프님께선 그 미세한 차이조차 저 여러 번 봤어요. 늦은 밤 그분이 에스코피에님의 작품을 재현할... 맞아, 나도 봤어. 그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에스코피에 셰프님이 떠난 직후였지? 사바나... 자기도 에스코피에님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지만 거듭된 실패는 그분을 점점 극단적...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의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에스코피에를 의심한다고?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네, 그토록 원본에 집착한 건 에스코피에님이 주신 사본에 중요한 최고의 셰프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 진짜 이 바보, 멍청이.
하지만 오늘 원본을 보고 난 후 실제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답이 무의미해지자 마음속에 쌓여있... 그치만 이해가 안 돼. 레시피가 똑같은데 왜 똑같은 맛을 못 내는 거야?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수십 번을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법하잖아. 그게 바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겠죠. 젠장. 새로운 주방장이라고? 이름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드보르 호텔이 에스코피에 없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맛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뭐랄까, 불 조절이 덜 된 것 같은. 빌어먹을. 자, 이건 드보르 비전서 사본이야. 오늘부터 네가 가지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야. 널 못 믿는 거야 그렇다 쳐도 설마 나까지 못 믿는 건 아니지? 야, 듣고 있어? 내가 떠나면 드보르 호텔은 너한테 맡길게. 결국 나쁜 건 나뿐인가? 여러모로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바나 양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여러분을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진정되면 모두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난 피르망 씨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게. 이 결과를 들으면 피르망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우리도 내일 다시 올까? 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네. 돌아가면 당을 보충해야겠어. 이번에도 마카롱 먹게? 가끔은 다른 것도 시도해봐. 여행자 흰 기러기에 대해 알아? 흰 기러기는 매년 더 적합한 터전을 찾아 장거리 이주를 해. 그때 무리를 이끄는 선두 기러기는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야 하지. 폰타인의 시인들은 이 선두를 기러기 무리의 리더이자 천재로 여겼어. 선천적으로 우월하며 항상 완벽한 존재로 묘사했지. 옛 시인들은 몰랐던 거야. 흰 기러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두 기러기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무리를 이끌던 흰 기러기는 힘이 빠지면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해. 대신 뒤쪽에 있던 기러기가 그 자리로 교대하지. 즉, 그들은 돌아가며 리더의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마음대로 계급을 나눠버린 거야. 난 역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 따위 인정할 수 없어. 요리는 과학이지 마법이 아니야. 같은 재료, 같은 과정, 같은 환경으로 왜 같은 맛을 못 낸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미각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대담하거나 세심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전부 설명 가능한 변수야. 천재만이 완벽에 도달할 수 있다면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두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야. 응, 정했어.
나 사바나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볼래. 그리고 내일 그 애가 실수한 부분을 철저히 지적해서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어.